저는 올해로 5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하나 있는 아들을 작년에 대학 보내놓고 이제야 조금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생각이었는데 인생이 정말 내 맘대로 풀리는 게 하나도 없네요. 남편은 저와 5살 차이 나고 시댁 집안에선 둘째 아들입니다. 그 위로는 아주버님 한 분 계시고 밑으로는 저와 동갑인 신우가 하나 더 있어요. 3남매 중에 둘째라서 그런지 남편은 위아래로 치이면서 살아왔고 항상 시댁 집안에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희 남편은 셋 중에 가장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어요. 시댁 집안 형편이 별로 좋지 못했기 때문에 간신히 첫째 아주버님만 대학에 보낼 수 있었고 둘째인 저희 남편이 대학 갈 나이에는 집에서 지원을 해줄 수 없다 하셨다네요. 첫째 아주버님은 공부 못해서 간신히 농대 들어갔었고 반면에 저희 남편은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실력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바로 포기하고 군대를 다녀와서 자동차 영업사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워낙에 머리도 좋았고 성실한 남편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적은 항상 탑을 찍었고 고졸학력에 돈도 많이 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셋째 신우가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도 시부모님은 여전히 형편이 좋지 않으셨고 그땐 저희 남편이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며 신우의 대학 등록금을 보탰다고 해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고 보면 집안에서 첫째 아들과 셋째 딸만 대학을 보내고 가장 똑똑하고 성실한 저희 남편만 대학 못 가고 돈 벌면서 다른 형제 뒤치다꺼리를 해오고 있었던 거죠. 그 정도에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첫째 아주버님은 결국 대학 졸업하고도 변변하게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몇 년 동안 백수 생활을 면치 못했고 그걸 보다 못한 저희 시아버지께서 장남이 잘 풀려야 집안이 산다. 라고 하시면서 재산이라곤 딱 하나 있는 재산인 선산을 팔아서 장남에게 커다란 가전제품 대리점도 하나 내줬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가전제품 대리점 하나 차리려면 정말 웬만한 집 기둥뿌리 뽑아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저희 아주버님이 정말 일머리 없고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사장이지만 모든 일과 돈 관리까지 직원들에게 다 맡겨두고 대충대충 하는 것 같더니 장사는 그럭저럭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남는 돈은 별로 없고 전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어디로 돈이 새는지 몰라서 힘들어지고 말더라고요. 시댁 재산 싹 끌어서 가져다가 차린 가게인데 5년도 못 가고 쫄딱 말아먹고는 또다시 반백수 상태로 지금의 형님을 만나 속도 위반으로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변변한 수입이 없자 그때 또다시 시부모님 살고 계시던 집까지 팔아서 개인 택시를 사주게 되고 지금까지 택시 영업하시면서 입에 풀칠은 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남편에게서 택시도 2번 바꿨는데 남편은 택시로 팔아봐야 그렇게 많이 남지 않는 상황인데도 자기 형이라고 본인 몫의 수당 다 포기하고 할인해줘요. 그래도 서비스가 없다면서 블랙박스 썬팅까지 싹 다 남편 돈으로 해주고 나면 솔직히 아주버님에게 차 한 대 팔 때마다 100만 원씩 적자입니다. 그러면서도 택시 2번 팔아줬다면서 생색은 얼마나 내는지 가끔 명절에 한 번씩 얼굴 볼 때마다 자기 덕분에 우리 남편 실적 채워서 판매왕이 될 수 있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물론 그런 일이 아예 고맙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몇 년 전 일을 어제처럼 이야기하니 좋은 이야기도 한두 번이지 점점 듣기 싫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부부는 친정아빠가 남편이 젊었을 시절 남편에게 차를 한 대 사면서 인연을 갖게 되었는데 젊은 사람이 너무 친절하고 성실한 게 마음에 들어서 사위 삼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빠 친구들 중에 차 사려고 했던 사람이 있으면 다 소개시켜줘서 남편의 실적 쌓아주고 대신에 우리 딸과 10번만 만나보라고 해서 저와 처음 만나게 되었죠. 만나보니 사람이 좋고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고 아들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이 고등학교 졸업시키고 올해 대학을 보냈어요. 남편이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회사에서 표창장과 감사패도 여러 번 받았고 그 덕분에 저 또한 능력 있는 남편에게 시집와서 돈 걱정 별로 해본 적 없이 살았습니다. 남편은 이제 50대가 넘어가면서 예전과는 달리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영업직이라는 게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움직이고 더 많이 노력해야 그만큼 본인에게 실적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 남편이 일하다 말고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던 적이 있어요. 다행히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 별다른 이상은 없었고 과로와 가벼운 빈혈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남편도 놀랐고 저도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매일 가장 일찍 영업소에 출근해서 늦게까지 고객들 만나고 다니는 남편인데 제가 봐도 살인적인 스케줄에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우리 아들 중학교 졸업한 이후로는 이젠 돈도 벌 만큼 벌었고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없으니 실적 부담은 조금 내려놓고 편하게 하자고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남편의 성격 자체가 남들보다 뒤처지는 걸 용납할 수가 없나 봐요. 매년 하던 1등을 놓치면 다시는 1등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수십 년을 매일같이 노력하던 남편이었는데 나이가 50이 넘고 일하다가 쓰러진 뒤로 예전과는 달리 많이 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도 늙었어. 예전 같지 않아. 아들도 다 키웠고 이제 우리 두 사람만 잘 살면 그만이잖아.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와서 힘들어하는 남편을 붙들고 저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항상 집안의 든든한 기둥처럼 버티고 있던 남편이었고 자기가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것에 평소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젊은 시절 같았으면 씨알도 안 먹힐 이야기였지만 그날의 남편의 눈빛은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저를 붙들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앞으로 후회 없이 딱 1년만 더 해서 1등 한 번 더 하고 지금 하는 일은 은퇴하겠다고요. 예전에 남편이랑 제가 시골 땅을 조금 받은 것이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집 처분하고 시골 내려가면 둘이서 작게 농사짓고 쉬어가며 살 수 있을 거라면서 남은 생활은 그렇게 살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부부가 농사를 지을 줄 아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돈 벌어서 먹고 산다는 건 절대 아니었고 그저 풍경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텃밭이나 가꿔줄 땅 정도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사실 제가 평소에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좋아해서 월세가 나오는 작은 오피스텔도 2채가 있었고 상가도 1채 갖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월세와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를 합하면 세금이나 부대 비용 제외하고도 300만 원 이상 손에 남아요. 그래서 부부 생활비 정도는 문제될 것이 없었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만 처분해서 시골 내려가더라도 땅 사고 집 짓고 몇 년 동안 먹고 쓸 생활비는 충분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손재주가 좋고 뭔가 만들고 키우는 것에 소질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늙어서 우리 둘이 귀농하면 잘 살겠다 생각했었죠. 그래서 저도 큰 고민하지 않고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평생 가족들 위해 일하면서 쉬지도 못하고 달려온 남편이었기에 먹고 살만하게 된 지금 남은 인생은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마지막 1년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하더니 결국 끝까지 영업소 실적 1등을 놓치지 않고 다들 박수 쳐줄 때 떠날 수 있었어요. 거의 매년 1등을 놓치지 않았지만 특히 마지막이라 그런지 오래된 남편의 단골 고객들도 이번 기회에 차를 많이 바꾼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살면서 다른 사람 속이고 얄팍하게 살아온 적 없었고 신뢰를 얻고 정직하게 살아왔기에 끝까지 좋은 사람들이 남편 주변엔 많더라고요. 남편이 평생에 걸쳐서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결실이라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끝까지 후회 없이 일을 마무리하고 남편과 몇 달 동안 여행도 다니고 푹 쉬었어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나중에 귀농하면 가게 될 땅에 어떻게 집을 짓고 어떻게 꾸미고 살지 보러 다녔습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의 대부분을 살아야 할 곳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하게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비교해가며 공사업체도 선정하고 바쁘게 보냈죠. 그러는 사이에 아들도 대학 기숙사로 들어가 버렸고 저희 부부는 집도 팔아버리고 서울을 떠나 시골살이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귀농 준비는 잘 되어 가냐고 하면서 주말에 집으로 좀 오라고 하셨습니다. 평소에 저희에게 그다지 살갑지 않은 시댁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항상 첫째 아들만 챙기고 저희에게는 아쉬운 소리만 하셨기 때문에 연락 오는 것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은퇴하고 시골 내려가서 살겠다고 하는 둘째 아들에게 무슨 아쉬운 소리 하실 것도 아닐 테고 혹시나 가서 잘 살라고 정착금이라도 보태주려고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었죠. 그날도 원래 부동산과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부랴부랴 약속을 다른 날로 미루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댁에서 듣게 된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희 시댁은 예전부터 남편의 할머니, 그러니까 시할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아주버님에게 살던 집까지 팔아서 개인 택시를 사주셨고 남은 돈으로는 도저히 본인들 집을 구할 여력이 안 되자 결국 시조부모님과 합가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다가 재작년에 할아버님은 돌아가셨고 남은 할머님을 모시고 세 식구가 아직까지 살고 있었는데 시할머님 연세가 90이 한참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저희가 시부모님께 들은 이야기는 너희가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 짓고 산다고 하니까 너희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처음 내려가서 사는 거라 시골 생활도 잘 모르고 농사 짓는 법도 모를 텐데 이번 기회에 할머님 모시고 내려가서 잘 배우면서 살아. 저는 처음엔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당황해서 얼굴 표정이 일그러졌고 저는 저대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시골 내려가서 농사를 지어봐야 얼마나 짓겠습니까? 그냥 집 뒤에 작은 텃밭이나 가꾸고 산다는 건데 농사를 배우긴 뭐하러 배우겠어요? 90 넘은 늙은 노모 모시고 살기 싫으니까 귀농 핑계대면서 저희에게 모시라고 떠넘기는 그 뻔한 속셈을 누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요? 저희가 그동안 시댁에서 받아먹은 거라도 있었다면 모를까 멀쩡한 장남 놔두고 왜 차남인 저희에게 이런 제안을 하시는지도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대놓고 싫다고 난색을 표했더니 시부모님 두 분 모두 난리가 나더라고요. 할머니가 앞으로 살아야 얼마나 사시겠다고? 시골 생활하면 노인네 건강에도 좋을 텐데 니들은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 저희 보고 그나마 형제 중에 생활 형편이 나은 편이면 가족들을 위해 베풀고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한다나 뭐라나 하면서요. 가족을 위한 희생이란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물론이고 남편도 화를 참지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할머니 모시기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괜히 모시고 시골 내려가서 살다가 갑자기 편찮으시기라도 하면 거기서 시내에 있는 큰 병원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남편이 나름 합당한 이유까지 대면서 모셔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봤지만 그래도 시부모님의 생각은 저희와는 달랐습니다. 집안의 장남인 시아주버님은 모든 혜택이란 혜택을 다 받아먹어 놓고도 본인 앞가림이나 겨우하고 살 정도인데 그런 거 하나도 못 받고 오히려 일찍 돈 벌어서 집안 살림 다 보태주던 제 남편에게 희생할 줄 모른다뇨? 진짜 아무리 시부모라고 해도 제 남편에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성격 같아서는 앞에서 있는 대로 서운하다고 질러버리고 말았을 텐데 시부모님만 계신 것도 아니고 할머님까지 옆에 있으니 뭐라 얘기도 못하고 답답한 속만 두드리며 앉아있는 게 고작이었어요. 옆에서 우리들의 이야기 듣고 계시는 시할머님만 아니다. 나 시골 내려가서 살 생각 없다. 너희들 둘이 내려가서 잘 살아라. 그만해라. 나 시골 안 내려간다. 하고 계시는데 진짜 시부모님이 너무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할머님 사시는 집을 거의 빼앗다시피 모시고 살게 된 거면서 이제 와서 홀로 남은 시할머니 모시기 싫다고 이렇게 둘째 아들한테 모셔가라 강요하는 건 인간의 도리를 완전히 저버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계속해봐도 서로의 입장 차이는 명확했고 감정의 골만 더욱 깊어지게 되자 저희는 결국 마지막으로 시부모님께 합가는 절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서서 시댁을 나서는데도 시어머니는 한 번 더 생각해보라면서 어머님이 앞으로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그래? 너희들 진짜 그러는 거 아니다. 끝까지 저런 말씀을 하면서 돌아서는 저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남편과 저는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상황에서 시할머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저도 남편도 할머님에 대해서 나쁜 감정 없고 평소에 용돈도 종종 보내드리고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죄송한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감정이 없는 것과 모시고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첫째 아주버님네라면 모를까 왜 저희에게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이럴 거면 차라리 귀농 가지 말자고 그냥 이대로 살자 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좀 진정하고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달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아주버님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 내용은 당연히 왜 우리가 할머님 모시려고 하지 않느냐는 전화였어요. 할머니가 앞으로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불편하게 아파트에서 사시게 할 거야? 같이 시골 내려가서 공기 좋은 곳에 살면 얼마나 좋겠냐? 아니 제가 이 집안으로 시집 왔을 때도 이미 할머님과 할아버님 두 분은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어요. 누가 들으면 평생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사시던 분 억지로 모셔와서 도시의 아파트에서 사시라고 하는 줄 알겠더라고요. 남편도 참지 못하고 아주버님께
집안돈 혼자 다 가져다 썼으면 염치라도 좀 있으라는 말을 하며 한참 동안 두 형제는 전화기를 붙들고 싸우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이 형에게 서운한 점이 많았어도 별로 내색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번 기회에 마음에 담아뒀던 이야기를 다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희는 왜 갑자기 할머님을 저희에게 모시라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한참을 둘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봤지만 좋은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분명 저희가 모르는 무언가가 더 있기 때문에 아주버님과 시부모가 한 목소리로 저희에게 할머니 모셔가라고 나오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던 와중에 신우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댁 식구들이랑은 그다지 잘 지내지 못하고 있었지만 신우만큼은 예외였어요. 남편이 예전부터 여동생을 많이 챙기기도 했고 신우도 항상 둘째 오빠한테 신세 많이 졌다고 하면서 미안한 마음도 갖고 있었습니다. 신우 결혼할 때도 시부모님은 아무런 신경 못 써주셨고 그때 저희 상황도 그다지 좋지 않았었는데 결국 남편이 비상금을 깨고 대출까지 조금 더 받아서 동생 시집 갈 때 구색이라도 어느 정도 맞춰서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런 신우가 이번 사건의 전말을 저희에게 말해주더라고요. 역시나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은 또다시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지금 아주버님네가 살고 있는 집이 전세가 끝나가는데 이번에 집값 자체가 많이 오르면서 늘어나는 전세금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가 보더라고요. 이미 집에 이런저런 빚이 많아서 대출도 더 이상 받기 힘든 상황이라 시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장남의 도움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던 저희 시부모님은 할머님을 저희에게 맡기고 그 집에서 아주버님네와 함께 살려고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시부모님이 가장 모시기 싫은 할머님은 저희에게 떠넘겨놓고 원래는 할머님 집이었던 그곳에서 장남네 가족과 함께 살려고 했던 겁니다.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망연자실하게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뭔가를 결심한 듯 저를 집에 혼자 남겨두고 그대로 뛰쳐나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인 가족 형제들에게 큰소리 한번 제대로 내본 적 없이 살아왔던 남편이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단단히 화가 났던 모양이었죠.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나 싶어 불안한 마음으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한밤중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제게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로 이야기 나올 일 없을 거야. 마음 푹 놓고 하던 대로 이사 준비하면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말은 그렇게 담담하게 했지만 시댁에 가서 혼자 싸우며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하고 왔을지 안쓰러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정말 시댁에게서 저희에게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고 남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고 물어봐도 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정말 그동안 속에 담아둔 서운한 이야기까지 다 하고 왔을 것 같은데 시부모님과 아주버님마저 저희에게 전화 한 통 없는 걸로 봐서는 시댁과의 사이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싶습니다. 나중에 신우한테 따로 들은 이야기인데 아주버님은 이혼당할 것 같다 하더라고요. 첫째 아들 이혼당할까 무서워서 시부모님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주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할머님을 모셔가지 않게 되면서 계획해놨던 게 전부 물거품이 되어버렸다고 해요. 어차피 생전 아들 취급도 안 해주던 둘째라서 이대로 연락 안 하고 사는 게 우리에겐 전혀 손해볼 거 없어서 좋습니다. 장남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곧 이혼당해서 집에 돌아오면 시부모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장남을 끼고 평생 함께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 집에 있는 할머님의 모습만 자꾸 눈앞에 아른거려서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날이 조금 더 풀리면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집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두뇌외가 살기에는 부족함 없는 공간이고 공사가 끝나고 저희가 이사 들어가고 나면 집 뒤에 저희 먹을 채소 농사도 좀 짓고 남편이 좋아하는 강아지도 한 마리 키우면서 앞으로는 걱정 없이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부부의 귀농준비 이야기였습니다. 가족과의 트러블이 있긴 했지만 저희가 잘못한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평생 장남밖에 모르는 시부모는 이번에도 정신 못 차리고 헛소리만 하고 있는데 나중에 후회하며 우리에게 연락해봤자 가족들에게 실망해버린 남편이 더 이상 어떤 도움도 주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시할머님도 앞으로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고 아주버님이 시부모와 함께 살게 된 것 같은데 지금처럼 계속 사이좋게 식구들끼리 싸우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